나는 그날 언니의 결혼식장에서 제부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려갔다. 그 손길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수년 후 부모님 집 문 앞에서 서성이는 나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복수할 차례야.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내 가슴을 찌른다. 16살, 아직 세상의 날카로움을 모르던 나 언니는 25, 완벽한 신부였다. 결혼식장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축하를 외쳤지만 나는 그 속에서 홀로 외로웠다. 제부, 언니의 남편이 될 남자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언니의 선택이었지만 내 눈에는 운명처럼 보였다. 너처럼 어린애가 왜 이렇게 예쁘지? 그는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을 사랑으로 착각했다. 결혼식 후 파티에서 술이 돌았다. 나는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제부가 건넨 잔을 받아들었다. 언니가 잠시 사라졌네. 같이 산책할까?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의 입술이 내 목에 닿았고 나는 저항할 힘을 잃었다. 그 순간 나는 가족의 배신자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일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언니만 챙겼다.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졌다. 제부는 출장 중에 나를 불러냈고 나는 학교를 빼먹고 그를 만났다. 언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달라. 그의 말은 나를 속였다. 나는 그를 믿었고 내 인생을 걸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부는 나를 버렸다. 이제 그만하자. 가족이 깨지면 안 돼.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부모님은 모든 걸 알게 됐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나를 때렸고 어머니는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16살 서울의 거리로 내몰린 나 돈도 갈 곳도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나만 버려지는 거지? 왜 언니는 용서받고 나는 죄인인가? 그 배신감이 내 가슴을 파먹었다. 거리에서 첫 밤을 보냈다. 추운 겨울, 공원 벤치에서 떨며. 다음 날, 나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카페에서 접시를 닦으며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후회하지 마. 하지만 후회는 매일 찾아왔다. 학교는 포기했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애, 언니 남편과 잤대. 그 말들이 내 귀를 찔렀다. 수년이 흘렀다. 나는 20살이 됐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공부했다. 제부와 언니는 행복하게 사는 듯 했다. 그들은 아이를 낳았고 부모님은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다. 나는 그 소식을 SNS로 봤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너 어디 있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을 뻔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다. 무슨 일일까? 왜 이제야? 나는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어머니를 봤다. 그녀는 늙어 보였다. 언니가. 아프댓 어머니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니? 가족이니까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나를 버린 가족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도와주라고. 왜 내가? 하지만 동시에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를 안아주던 언니? 제부의 배신으로 인해
우리 자매는 멀어졌지만 그 원인은 나였다. 나는 고민했다. 복수할 기회인가? 아니면 용서할 때인가? 그날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언니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변했다. 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머리카락이 빠진 머리. 미안해. 동생아, 그녀의 첫마디였다. 나는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고? 내가 왜?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나도 알았어.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부모님 탓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제부는 이미 이혼했다고 했다. 그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언니의 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언니를 돌봤다.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피했지만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했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제부를 만난 날 나는 그를 직면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하지만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 순간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복수는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언니의 병실에서 나오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용서. 그게 가능할까? 제부의 무릎 꿇은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변했다. 사업이 망해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 했다. 아이 때문에 버텼어. 그의 말에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내 청춘을 훔쳤어. 그 생각을 억누르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되새겼다. 집을 나선 후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갔다. 장학금을 받아 경영학을 공부했다.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교수님의 말에 나는 웃었다. 똑똑해서 살아남았지. 내 독백이었다. 친구들은 없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니의 치료가 시작됐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화학요법으로 고통받는 언니를 보며 나는 울었다. 왜 나예요? 왜 언니가? 내 마음속 질문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를 봤다. 너 변했구나.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변해야 살았어요. 그 대화는 어색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다. 동생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부모님이 너를 무시했으니까. 그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항상 비교당했다. 언니처럼 공부해라. 언니처럼 착해라. 그 말들이 나를 짓눌렀다. 제부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너는 특별해. 그의 위로가 나를 유혹했다. 나는 제부를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아이를 데려올게. 그는 말했다. 조카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녹았다. 5살 꼬마, 언니를 닮은 아이. 이모, 아이의 부름에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내 복수의 대상인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줬다. 제부는 고마워라고 중얼거렸다. 부모님 집에 초대받았다. 수년 만에 방문.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으로 끝나. 내 내심이었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돼서.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건 진심인가? 아니면 언니의 병 때문인가? 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의사는 기적이 필요해라고 했다. 나는 밤새 기도했다. 언니를 살려주세요. 대신 내 행복을 가져가도 돼요.
그 절박함이 나를 바꿨다. 제부와의 과거를 용서하기로 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언니에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무너졌다. 부모님은 나를 안았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이요 그 순간 나는 가족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상실감은 컸다. 왜 언니가 가야 해?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장례 후 제부가 사라졌다. 아이를 두고 나는 아이를 맡았다. 이모가 키울게 내 결정이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나는 고집했다. 이게 내 속죄야. 아이를 키우며 나는 변했다. 회사에 취직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하지만 밤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동생아.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었다. 5살 꼬마, 매일 울고 웃는 아이. 엄마 어디 갔어? 아이의 질문에 나는 하늘에 라고 대답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내 아빠 때문에 그 생각을 삼켰다. 제부는 연락이 끊겼다. 소문에 따르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다. 잘 돼서 이내 아기였다. 부모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매주 아이를 보러 왔다. 너처럼 강한 애가 다행이야. 그녀의 칭찬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다. 과거를 잊자. 그의 말에 나는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가 우리를 연결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 동료들은 나를 존경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그들의 질문에 나는 고통 덕분에 부라고 생각했다. 내 독백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며 나는 부드러워졌다. 이모 사랑해. 다이의 말에 행복이 왔다. 어느 날 제부가 나타났다. 문 앞에서 비쩍 마른 모습. 아이를 데리러 왔어.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어디서? 내가 버린 아이를. 우리는 싸웠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아이까지. 법원에 갔다. 양육권 소송. 나는 이겼다. 판사는 안정된 환경이라고 했다.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진단, 희귀병. 치료비가 많이 들어 의사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부모님은 도와줬다. 우리 가족 일이야 어머니의 말. 그때 나는 느꼈다. 가족의 진짜 의미. 치료 과정에서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왜 제부와 외도했나? 외로움 때문이었다. 부모님의 무관심, 언니의 그림자.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그 깨달음이 왔다. 언니의 일기를 발견했다. 병실에서. 동생을 미워하지 마. 나도 잘못했어. 그녀의 글에 눈물이 났다. 아이의 수술이 성공했다. 병실에서 깨어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안도했다. 이모, 고마워. 아이의 미소.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됐다. 제부를 용서했다. 가봐. 행복해져.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삶이 안정됐다. 나는 결혼했다. 좋은 남자,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내 과거가 내 강함이야. 그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아이는 자랐다. 이모가 엄마야. 아이의 말.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왔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늦었지만 감사해요. 아버지의 회복은 기적이었다. 퇴원 후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놀았고 어머니는 요리를 했다. 이게 가족이구나의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서 제부가 나타났다. 너를 사랑했어. 그의 말에 나는 깨어났다. 거짓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상사가 내 스토리가 영감을 줘 라고 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공유했다. 배신당했지만 일어났어. 그 말에 박수가 터졌다. 내 강함의 원천이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친구들이 이모를 엄마라고 해 아이의 말에 나는 웃었다. 법적으로 입양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내 결정. 제부가 다시 연락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그의 뻔뻔함에 나는 화가 났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 내 결심.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왜 그때 나를 쫓아냈어? 내 질문에 그녀는 울었다. 두려웠어. 가족이 깨질까 봐. 그녀의 고백. 언니를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너를 잃었지. 그 말에 나는 용서했다. 이제 괜찮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 남편은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자유야. 하지만 위기가 왔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 경제 불황. 어떻게 하지? 내 고민. 부모님은 우리 집으로 와이라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스스로 헤쳐나갈게 내 독립심. 새 직장을 찾았다. 더 나은 곳 내 경험 덕분에 면접관의 말로 성공했다. 아이는 자랑스러워했다. 이모 최고. 가족의 크리스마스. 모두 모였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넘쳤다. 고마워. 모두 내 말. 새해가 밝았다. 나는 30이 됐다. 거울을 보며 변한 나를 봤다. 강해졌어 내 독백. 아이는 10살 똑똑한 아이. 이모, 나 의사 될게. 아이의 꿈. 제부의 소식을 들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아이를 데리고. 아빠, 아이의 울음. 나는 안아줬다. 이제 끝났어. 부모님과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내가 우리 자랑이야 라고 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다. 건강 챙겨. 회사에서 CEO가 됐다. 여성 리더십 언론 보도. 인터뷰에서 가족의 지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내 진심. 남편과 아이를 임신했다. 새 가족, 기쁨. 출산 후 병실에서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모두의 말. 아이는 동생이라고 외쳤다. 삶의 평화가 왔다. 하지만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어. 아이가 태어났다. 딸, 언니를 닮은 얼굴. 언니처럼 키울게. 내 맹세. 가족은 완벽했다. 부모님, 남편, 아이들. 35,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배신과 용서 베스트셀러. 독자들은 감동적이라고 했다. 제부의 무덤에 갔다. 용서했어. 꽃을 놓았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돌봤다. 내 덕분에 행복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의 장례 후 아버지와 살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홀로 섰다. 하지만 가족이 있었다. 아이들, 남편. 인생은 용서로 완성돼. 내 깨달음. 그게 의미였다.